자, 미래 예측 방법론 및 프로세스, 정책 대안의 원천. 정책 대안의 원천 중에 정책 대안을 어디서 마련하는가에 있어서 어, 이런 미래 예측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예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정답은 없다. 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측 활동의 개별성, 개별적으로 하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반복적 순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측 활동이 진행되기 전에 맥락, 어떠한 맥락이 있는가, 한국 사회가 어떤 맥락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은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다. AI 위험성. AI가 지금 어떠한 발전 단계에 있고 AI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정치인 측면에서 지원. 그래서 이러한 예측 활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실행 가능성의 평가. 이게 이런 예측 활동 통해서 어, 이런 예측 활동에 적합한 우리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그 후원자, 조정자, 그래서 뭐 정부로 치면은 최고위층,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 정부의 상위 의사결정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용역 과제를 받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식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무엇을 다루는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누구에게 유용한 것인가, 소비자, 사용자, 누가 이 예측을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주제를 할 것인가, 어떠한 예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설정할 것인가, 시간적인 범위가 얼마인가, 예측 활동을 얼마나 일주일 할 것인가, 하루 할 것인가, 4시간 할 것인가, 2시간 할 것인가. 필수 자원의 확보. 여러분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그지? 예측 활동의 사전 작업, 프로젝트 팀 운영위원회 전문가, 이해관계 작업.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그룹이 되는 거죠, 작업 그룹.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게 되고,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되고, 의사소통, 운영위원회와 의사소통 하게 되고, 방법론,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 활동이 성공하려면은 이런 맥락과 실현 가능성, 적절한 프로젝트 팀의 구성, 충분한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예측의 방법론은 다양하다. 다양해.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정책을 형성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어, 고려를 해서 우리가 미래 예측 방법론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예측은 크게 이제 아웃워드와 인워드가 있어. 아웃워드와 인워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실시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탐색적 방법이라고 해요. 익스플로러토리. 그 다음에 규범적 방법, 노마티브. 규범적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당위적인 거지. 그래서 미래가 탄소가 없어지고 탄소 제로 사회가 됐다. 2100년에.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거꾸로 온다는 거죠. 이거를 인워드 또는 백워드라고 하기도 해요. 인워드, 백워드. 그래서 이런 익스플로러토리하고 노마티브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시간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자료의 성격, 정성적이냐, 인터뷰나 사람들 직관처럼 정성적이냐,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정량적이냐. 이 두 개가 적당히 섞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의성 기반이냐, 전문성 기반이냐, 근거 기반이냐, 상호작용 기반이냐에 따라서 지식의 원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래 예측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 이쪽, 창의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사이언스 픽션, 사이파이라고 하죠. 사이언스 픽션. 그래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시뮬레이션 게임, 시나리오 라이팅, 이 창의력에 기반한 거죠. 여긴 전문성, 음? 엑스퍼트 채널, 전문가 패널. 그다음에 이쪽은 근거 기반, 인디케이터, 리터러처 레뷰, 기존의 연구들을 어, 살펴봐서 그다음에 이게 상호작용이죠. 이쪽 상호작용, 세미나, 컨퍼런스,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정량적인 방법, 벤치마크, 크로스 임팩트 모델링, 비블리오 매트릭스. 빅데이터 수업 들은 학생들은 비블리오 매트릭스 뭔지 알죠, 그죠? 비블리오 매트릭스, 익스플로레이션,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은 익스트라폴레이션. 지금부터 출산율이 이렇게 이런 속도로 줄면은 2200년이 되면은 출산율 제로로 간다. 이거를 우리가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해요. 외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검게 된 게 이제 정성적인 거예요. 이쪽 위에 있는 거. 이쪽 위에 있는 거. 상상력, 창의력.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의 과정은 먼저 프리포사이트.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 다시 생산해내고 행동하고 예측에 따라서 어떤 그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걸 다시 어, 리뉴얼하는 그러니까 리뉴얼이라는 건 이제 음, 새롭게 다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순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실제로 분석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미래 예측 결과를 제너레이트 해낸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리크루트먼트라는 건 이제 그 리소스를 확보한다 이런 뜻이죠. 리소스 확보. 그래서 사전에 한번 해보고 리소스 확보해보고 그다음 이걸로 분석해보고 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뭐 행동하고 행동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예측이 잘못됐는데 다시 리뉴얼하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예측해서 뭐 이런 일련의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뭐 미래 예측의 방법론별로 이게 중요하다. 어떤 단계가 중요한가, 어떤 단계에 많이 쓰이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모니터링,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아날리시스,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로 미래를 프로젝트 해본다. 미래를 투사해보고 미래를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이런 게 기본적인 방법론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 선정, 평가, 활용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발굴, 선정, 평가, 활용. 그래서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이 중에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제대로 된 걸 평가해서 그 다음에 이걸로 어, 미래 비즈니스 사업 단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결합을. 우리 비블리오메트릭 어널리시스 그래서 우리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하는 서지 분석을 해가지고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델파이라는 건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순서를 다양하게 맞추고 여러분들 경주에 가서 하게 될 소시오 이코노믹 니즈 어널리시스라 스티프 분석이라고 해서 STEP S는 사회, T는 기술, E는 환경, 또 E는 경제, P는 정치.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 요구를 찾아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과 결합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은 이제 그런 미래 사회 니즈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후보 기술 과제를 조사를 해서 뭐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많이 하는 방식이 사회 니즈, AI 지능적인 사회가 되려면 어떤 니즈가 사회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어떠한 기술이 또 중요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이 두 개의 결합에 의해서 어떻게 사회가 변해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환경 변화, 한국 환경 변화, 그다음에 이거는 과학기술 미래 비전의 그 도출 순서인데 글로벌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 동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세상을 꿈꾸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꿈꾸는 미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25가지 미래 핵심 기술과 5대 정책 기술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로 구현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도출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 환경을 스티프 등으로 미래 환경을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어, 도출하고 그 바람직한 미래가 보여주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핵심 기술과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라는 게 이런 비전 수립의 프로세스, 내가 참여했던 원자력 비전 수립의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등교육 미래 비전 수립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 미래 비전 해서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원래 실습을 해야 될 건데 어, 이런 시나리오를 도출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5가지, 스티프 있죠, 5가지.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별로 드라이버를 이렇게 써였다가 AI와 관련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있을까? 응? 사회적인 동인. AI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동인.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거야. 응?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Y축은 임팩트,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보면 un이라고 되는데 uncertainty.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각각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 미래 고등교육과 관련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의 드라이버, 동인, 영향 요인,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이 뭐냐 이걸 막 적어 여러분들이.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이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게 돼.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게 돼. 영향력도 크고 uncertain하다. 그럼 여기 붙겠죠. 영향력은 큰데 썰튼하다. 여기 붙겠죠. 파란 부분. 영향력도 약하고 썰튼하다. 확실하다. 확실히 오는 미래다. 영향력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여기 붙겠죠. 사사분면에.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동인, 여러분들이 미래 예측하고자 하는 이 동인, 영향 요인, 중요한 요소, 엘리먼트 또는 키 팩터, 핵심 변화의 원인, 이걸 여기다 여러분들이 다 적어요. 이렇게 쭉쭉쭉 적어. 각자. 적어서 포스트잇에 붙여서 한 사람당 이거 하나씩 뭐 한다든지 해서 어, 이렇게 붙여요. 여기 질문 있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여기 붙인단 말이야. 이게 이제 논의하면서 막 붙여. 아, 이거 좀 위로 가야 되지 않나?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붙여. 그럼 이 각 동인들의 uncertainty와 impact 값이 정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10, 여기는 5, 여기 7.5, 2.5, 여기는 2.5, 5, 7.5,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 동인들에 대해서 어,
uncertainty와 임팩트, 영향력을 수치를 매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 이렇게 해놓고서 드라이버들의 각 아, 수치를 매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고 영향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 이게 핵심 불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핵심 불확실성, 핵심 불확실성. 응? 이해 가나요? 이해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미리 결정의 predetermined factor예요. 여기는 미리 결정된 요인, predetermined factor. 이건 확실히 오는 거야. 어, 온난화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환경 뭐 예를 들면 뭘 해볼까? AI 인더스트리를 얘기해 보자. AI 인더스트리,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한다 하죠. 미리 결정된 요인, 컴퓨터 기술의 발전. 이건 미리 여기는 GPU 기술의 발전. 미리 결정된 요인이죠. 그죠? 그런데 뭐 어,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 이런 거는 아직 불확실하죠. 될 것 같긴 한데 안 될 수도 있잖아. 물론 확신할 수, 프리디터민드 팩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면 이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잘 들어봐. 제일 중요한 말이야,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 프리디터민드 팩터는 이제 두 가지를 쓰게 돼.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두 가지를 쓰게 돼. 핵심 불확실성이 시나리오의 개수를 결정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여기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일종의 전제 조건이 돼. 배경이 돼. 그래서, 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또는 안 된다.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되는 시나리오가 있고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되는 거 갖고서 여기 미리 결정된 요인하고 결합해서 스토리를 작성하게 돼. 안 된다는, 가능성하고 여기 predetermined factors하고 결합해서 이야기를 쓰게 된다. 그게 바로 시나리오가 된다. 근데 핵심 불확실성의 팩터가 세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어? 핵심 불확실성 요소가 세개면 어떻게 돼? 경우의 수가? 6개지, 6개. 그 6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거 이명희는 이거 알 텐데 이 영향 요인들 사이에 동인들 사이에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엑셀에다가 X축, Y축 넣고서 엑셀을 이렇게 띄워요. 엑셀에 띄우고 어 10개 요인이 있으면 10개와 10개 사이에 X축 10개, Y축 10개 해놓고서 각각의 상호 관계를 상관성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몇 개를 묶이겠죠? 묶여요. 그럼 그 묶인 거 가지고서 그 중에서 핵심 불확실성 요인 안에 들어오는 게 한두 개 있겠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두 개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여서 이게 두 개가 핵심 불확실성 에어리어에 들어갔다. 그럼 시나리오가 몇 개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가지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네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시나리오 네 가지. 그래서 핵심 불확실성에 속하는 동인을 그룹핑을 이렇게 해서 아까 이 그룹핑 이게 된다 안 된다로 하게 되고 여기는 프리디터민드를 넣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불확실성 축이 1 된다 안 된다, 2 된다 안 된다, 3 된다 안 된다, 4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어, 여기는 4 곱하기 4, 4 곱하기 4로 해서 16개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핵심 어, 키 팩터 그러니까는 코어 언설튼티 팩터를 두 가지 정도를 해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일차에는 이런 거를 2일차. 그다음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런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정말로 달성하고 싶은 미래를 하나의 바람직한 미래로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런 키워드
들을 도출해서 그 다음에 이 핵심 키워드를 아까 같은 네트워크 분석으로 이제 도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나랑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목요일 날 제주도 갔다가 이거 뭐라고 해요? 종이요? 아니다. 기록 중지.